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자, 바로 라이브 됐거든요. 시작할까요? 인사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컨설팅 본부 4팀 하규리라고 합니다. 오늘 네.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팀 마케팅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AMPM 글로벌의 광고 컨설팅 4팀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쇼핑 검색 광고 전략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편하게 이 주제가 아니라도 다른 주제라도 괜찮으니까 뭐 메타든 구글이든 괜찮으니까 그냥 평소에 마케터한테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보고 바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이게 실제랑은 한 20초 정도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올라가긴 할 텐데 제가 보면은 바로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편하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쇼핑 검색 광고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쇼핑 검색 광고가 뭐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오, 벌써.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그러면은 규리님은 이제 인사 담당, 커뮤니케이션 담당으로 갈까요? 네. 네, 그대라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네, 반갑습니다. 네,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냥 막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쇼핑 검색 광고가 뭔지가 뭐냐, 구조는 어떻게 되냐, 요거를 설명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어떤 포털 매체에 노출이 되죠? 네이버 검색 광고 그쵸. 시스템 아닌가요? 보통 네이버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메인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네이버죠. 오, 네. 네, 안녕하세요. 좋다. 좋아요. 자, 네이버. 우리가 보통 네이버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되죠. 조빵님께서 오늘 사람 너무 많다.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저희가 5시 반부터는 막 전화로도 인콜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막 하다가 전화 저희한테 남겨주셔도 되거든요. 여기 왼쪽에 아마 그거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전화로 5시 반부터 전화를 받으니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설명을 일단 계속 갈게요. 네이버라는 포털 매체에 노출되는 광고. 근데 이제 구조는 검색 광고를 기반으로 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너 광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검색을 한 다음에 그 검색되는 검색 지면에 이제 뜨는 노출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 광고를 기반으로 검색어를 입력한 뒤 결과 화면에 노출되는 광고. 그중 이거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이버의 검색 광고의 종류가 파워링크도 있고, 쇼핑 검색 광고 있죠, 브랜드 검색 광고 있죠, 컨텐츠, 파워 컨텐츠 있죠, 플레이스 광고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한 개, 쇼핑 검색 광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 광고를 얘기하면은 쇼핑 검색 광고보다는 파워링크를 먼저 얘기하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광고는 뭐가 차이가 있냐?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광고의 차이점.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한번 규리님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CPC라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하는데 나가는 비용 그 시스템이 그렇죠, 네. 적용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색한 키워드 기반으로 광고가 노출이 되고, 이 점이 파워링크랑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죠. 네. 검색한 키워드, 그러니까 파워링크는 내가 뭔가 하나를 키워드를 정해가지고 1등을 노출시키고 싶어요. 이거 뭐야? 네, 파워링크가 노출시키고 싶은 광고는 내가 그냥 예를 들면 텀블러라고 예를 들게요. 나 텀블러는 키워드에서 1등을 먹고 싶어요. 그냥 입찰가만 그냥 확 높여주게 되면은 1등 노출되죠. 네. 근데 쇼핑 검색 광고는 이제 그렇게가 안 되죠. 왜냐하면 유입되는 키워드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설정은 텀블러라는 키워드는 사실
메인 키워드다 보니까 설정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뭐 세부 키워드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각 키워드다 어떤 애는 1등 하고 싶고 어떤 애는 3등 하고 싶고 어떤 애는 5등 이렇게 노출시키고 싶다. 근데 이게 되지만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유입되는 키워드가 뭘로 유입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파워링크는 각 키워드별로 입찰가를 다 설정 가능하지만 쇼핑 검색 광고는 각 입찰가를 각 키워드마다 설정 불가능하다. 이게 파워링크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네. 요거 쇼핑 검색 광고에 있어서 이제 메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메인 개념. 자, 검색 광고에 있어서 맨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품질 지수겠죠. 네. 품질 지수도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품질 지수는 4칸이 기본이고 그렇죠. 한 칸당 20% 정도의 광고비가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네. 같아요. 한 칸당 20%의 광고비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칸일 때 제가 1등 입찰을 하는데 1,000원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품질수가 5칸이다 하면은 800원만 써도 1등에 입찰시킬 수 있고, 근데 반대로 품질수가 3칸이다 이러면은 1,200원을 써야만 1등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광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 품질수 관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품질지수는 그러면 어떻게 올려야 되냐? 오늘 우리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품질지수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품질지수를 올릴 수 있는지 요거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요거를 먼저 설명하고 좀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이 척도라고 하는 이 품질지수의 척도. 요거를 3가지로 딱 나눠 있어요. 그렇죠? 네. 첫 번째가 뭐죠? 인기도요. 그렇죠. 인기도. 두 번째는 신뢰도, 신뢰도. 세 번째는 적합도. 적합도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처음부터 먼저 설명을 깔고 들어가자면 품질 지수는 광고 영역에서 광고 품질을 나타내는 척도인 거고, 요거에 대한 척도가 인기도, 신뢰도, 적합도이지만 요거뿐만 아니라 비광고 영역이라는 영역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네이버 광고에 있어서. 요거를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저 밑에다 좀 적어놓을게요. 네이버에서 쇼핑 탭을 보시면은 내가 뭔가 사고 싶은 물건을 검색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텀블러라고 예를 들게요. 텀블러라고 예를 들면은 내가 텀블러라고 쳤을 때 쇼핑 탭이 뜨게 되고 총 8개의 상품이 노출이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위에 상위에 PC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위에 1등부터 3등까지는 광고 영역이에요. 뭐 1개도 안 뜰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 많으면 3개까지가 광고 영역이고, 거기서 이거를 제외하고 광고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은 우리가 오가닉 영역이라고 부르는 비광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클릭한다고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클릭도 많이 하고 구매도 많이 하고 인기도가 진짜 높은 애들, 최근에 진짜 잘 팔리는 애들이 상위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 비광고 영역을 올리는 오가닉 영역을 이제 점수가 있겠죠? 네. 그 점수를 기반으로 이 순서가 매겨지겠죠? 이 척도도 요거랑 똑같아요. 이 비광고 영역을 올리는 척도와 쇼핑 검색 광고에 있어서 품질 지수를 올린 이 척도가 동일해요.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 들어보자 할게요. 잠시만요. 더워가지고. 드세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열정적으로 아, 설명하니까. 더워가지고. 자, 인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상품이 인기 있나 없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매 얼마나 많이 했냐, 구매 수, 또 찜수, 그쵸? 그 다음에 리뷰 수, 리뷰가 얼마나 많이 달렸냐. 근데 그냥 리뷰가 아니라 사진이랑 동영상이 담긴 리뷰일수록 더 좋아요.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일반 그냥 텍스트 리뷰 같은 경우에는 1점을 줘요. 우리가 인기도에 있어서. 근데 사진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 리뷰가 담기면은 3점씩 줘요. 3배가 차이 나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통 스마트 스토어 많이 들어가 보면은 뭐 포토나 동영상 리뷰 남겨주시면 뭐 쿠폰 드린다더니 아니 뭐 스타벅스 그 커피 기프티콘 드린다든지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오가닉이나 아니면 품질수를 잡으려고 이런 텍스트나 아니면 동영상 리뷰를 쌓으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리뷰 수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걔네들 따라하면 되죠. 걔네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자사몰에 있어서 리뷰 많이 남겨주시면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인기도 자체를 올릴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우리 광고 영역도 추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클릭률도 포함되겠죠. 광고 자체가 인기 있는지 없는지는 클릭률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광고 자체를 클릭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하냐 안 하냐를 전환율로 따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요것도 인기도에 많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구매수, 찜수, 리뷰수, 클릭률, 전환율 요 정도 뭐 더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인기도라는 점수에 반영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신뢰도는 뭐냐면 일단은 페널티가 표현이 돼요. 페널티는 뭐냐면 비즈 채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가 좀 뭐 짝퉁을 팔고 있다든지 뭐 가품을 팔고 있다든지 좀 청소년에게 좀 부족한 것들을 그냥 노출 제한 없이 팔고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불법적인 걸 팔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저작권에 위배되는 물건들을 팔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들 외에도 뭔가 신고가 걸릴 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아니면은 배송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이 점수들이 쌓이고 해서 이 스마트 스토어 자체에 페널티를 먹었다든지 어쨌든 페널티를 먹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이 페널티를 먹었을 경우에 신뢰도 점수가 떨어져서 비광고 영역에서도 등수가 내려가고 품질 지수 자체도 올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걸 페널티 점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품명 SEO도 요 신뢰도에 표현이 되는데 요 상품명 SEO 같은 경우에는 적합도와 거의 밀접해요. 요거를 적합도와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이 적합도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쿠폰이 있는지 이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에 딱 들어갔을 때 쿠폰을 제공하냐 안 하냐 요거에 또 점수가 표현이 되거든요. 쿠폰이 있냐 없냐 아니면 이벤트 필드라고 하는 이 EP값 속성값이 있냐 없냐 이게 설정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예를 들면 내가 뭐 예를 들면 반찬통을 사고 싶어요. 근데 반찬통을 사려면은 내가 되게 궁금해하는 거는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고 높이는 얼마나 되고 이게 뭐 유리를 썼는지 뭐 스테인리스를 썼든지 뭐 재질도 뭐가 된지도 궁금할 테고 하여튼 그런 다양한 상품 속성 정보들이 담기겠죠. 네. 근데 요거를 기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 기입을 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카테고리를 통해서 편하게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질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에서 얘네한테 좋은 점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좋은 점수 주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고객에 있어서도 만족도를 올려주고 우리 판매자에 있어서도 판매자에 있어서도 뭔가 판매 질을 올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광고 품질 지수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카테고리가 잘 매칭되어 있는지 이게 상품명이라도 되게 관계가 있긴 해요. 제가 아까 전에 규리 씨한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요거 상품명 카테고리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고기더라고요. 저는 고기가 예를 들면 등심이랑 토마호크라는 요 주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 지금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등심이라고 치면은 카테고리가 어떻게 뜨냐면 요 한우라는 그 제일 최하위단의 소카테고리가 한우라고 떠요. 근데 우리가 등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우도 있고 수입산 쇠고기도 있는데 근데 상위에서 다 잘 팔고 있는 애들을 보면 한우라는 카테고리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이버는 판매자가 등록한 카테고리가 많은 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그냥 아예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등심으로 파는 게 한우 등심도 팔고 수입산 등심도 파는데 한우 등심으로 파는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등심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이거 뭐야 한우라는 소 카테고리로 분류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등심이라는 걸 팔고 싶어요. 등심이라는 키워드 써서 팔고 싶은데 근데 나는 수입산 쇠고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등심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이 키워드 자체를 썼을 때 이게 묻히기 때문에. 만약에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우회해서 쓰던지 아니면 이 키워드는 그냥 포기하고 다른 키워드에 있어서 부가 설명을 한다는 느낌으로 넣어주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는 소 카테고리가 카테고리가 수입산 쇠고기로 표현돼요. 고기 쇠고기인가요? 수입산 쇠고기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토마호크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이 판매하는 것들은 수입산 쇠고기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로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이 키워드는 수입산 쇠고기라는 소 카테고리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품명이나 카테고리 설정에 있어서 이 SEO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 지우지는 말게요. 뭐야 못 돌리네요? 괜찮아요. 아마 돌려보실 거예요. 우리가 카테고리가 상품명의 SEO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명에 설정된 카테고리도 잘 보는 게 필요하다. 이게 제가 최근에 느꼈는데 제 광고주 중에 한 분이 십전대보차라는 걸 파시는 게 있어요. 십전대보차라는 이게 살짝 한방차 같은 걸 파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 차라는 중 카테고리에서 기타차라는 소 카테고리로 분류가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광고가 노출이 그냥 아예 안 되는 거야. 평소에 노출수 그래도 한 1000, 2000씩은 나왔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노출수가 1, 2, 3 막 이렇게 찍힌 거야. 아예 노출이 안 된 날도 너무 많고. 그렇게 해서 이게 왜 그런지 찾아보고 노출 진단을 해보니까 십전대보차라는 이 키워드가 카테고리가 변경이 된 거예요. 이게 한방 재료 이게 소 카테고리가 기타 한방 재료라는 소 카테고리로 변경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십전대보차라는 쇼핑 검색 광고를 하고 싶으면은 카테고리를 기타 한방 재료라는 소 카테고리로 변경을 해야지만 노출되게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곧 SEO 설정과 이 카테고리의 상관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 설정할 때 좀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쇼핑 검색 광고가 뭐 상품명 제대로 등록했다, 카테고리 알맞게 등록했다 하지만 제대로 노출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고 추가로 뭐 예를 들면 제조사, 브랜드 설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LG 공기청정기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공기청정기를 치고 맨 위에 제조사나 브랜드를 LG로 선택을 하면은 이제 쭈루룩 뜨겠죠. 요런 것들이 곧 품질 지수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근데 비광고 영역과 광고 영역 모두 똑같은 척도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비광고 영역 요거를 오가닉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말로 우리가 마케터들이 쓰는 말로 오가닉 영역과 광고 영역 이거를 페이드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영어로는 이렇게 페이드 그냥 지불된 광고 영역이라고 표현이 하는데 이 광고 영역과 비광고 영역을 표현하는 이 척도가 똑같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점수들이 높을 경우에는 오가닉은 오가닉 영역의 순위가 높아지겠죠. 그럼 순위가 높아지면 우리가 비용 발생 안 하고 발생시키는 매출이 더 많아진다 이 소리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광고 영역은 품질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겠죠. 품질 지수가 올라가면은 내가 1,000원만 써도 될 거를 800원, 600원만 쓰면 되니까 광고 자체의 성과가 높아지겠죠. 결국 광고 성과 좋아진다. 그런데 오가닉과 광고 영역의 척도가 똑같으니까 그냥 단순히 광고 영역만 잘 만진다고 되고 이게 아니고 오가닉 영역만 잘 만진다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두 개를 다 잘해야만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둘 다 잘 관리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전체적인 매출이 좋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뭐 이해가 안 되셨다 하면은 그냥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품질수가 이런 점수를 올려야만 이제 관리가 된다. 우리가 아까 요 점수들 있죠. 아우 죄송해요. 불 좀 빠질게요. 요 인기도, 신뢰도, 적합도 점수가 점수에 반영이 되는데, 그럼 이제 판매자분들이나 마케터분들이 질문을 하겠죠. 아 그러면은 이 척도로 측정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알겠다. 근데 그러면은 품질수 올리기 위해서 너는 어떤 방법을 쓰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쓰는 방법들을, 규리 씨가 쓰는 방법들을 모아서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원래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건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 뭐 해야 될까? 쇼핑 검색 광고를 잘하는 전략. 요거를 저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규리 씨랑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어차피 요건 다 저희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질문 남겨주셨는데 커뮤니케이션 담당 분이 네. 제가 화장품 업종 진행하고 있는 마케터인데 설명해 주신 척도 다 괜찮은데 CTR이 많이 떨어집니다. CTR이 많이 떨어진다. 추가 더 질문 주셨거든요. 이미지를 바꿔볼까 한다. 그러니까 대표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광고 영역에서. 아마 광고 영역이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광고 영역은 대표 이미지를 변경하면 로직이 아예 떨어져요. 우리가 아까 이 점수도 관리하면은 순위들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표 이미지를 바꾸게 되면 이 등수가 한 번에 확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등록한 대표 이미지를 한 번에 변경하면 안 돼요. 아예 변경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미지를 바꿔볼까 한다고 고민된다고 하시는 거면 뭐 CTR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좀 잘 아시는 분 같은데, 그러면은 아마 광고 영역에 대한 이미지지 않을까? 그거는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쇼핑 검색 광고에서의 광고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하시는 거는 쇼핑 검색 광고에 있어서 메인 그러니까 노출용 이미지를 어떤 걸 써야 잘 클릭률이 높아지냐 이거인 것 같거든요. 제가 잘 이해한 게 맞았대요. 다행이다. 그러면은 이제 규리 씨가 한번. 화장품에도 되게 카테고리가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토너나 에센스, 앰플 이런 종류로 얘기를 해보자면 기초 화장품 종류죠. 이 화장품들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깨끗한 이미지를 주어야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을까요? 속성이 그쵸. 미백용, 예를 들면 미백을 한다. 그러면 뭔가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 투명한 이미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노출되는 이미지 자체가 좀 화이트 계열의 그런 깨끗한 이미지, 예를 들면 배경이 없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어두운 배경이 그쵸. 없는 이미지를 활용을 하시는 게 그래도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규리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말로만 들으면은 아마 세럼이다. 세럼도 아마 똑같은 카테고리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제가 좀 정리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냥 단순하게 검색을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깨끗한 이미지라고 하지만 머릿속에 깨끗한 이미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미지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이버에다가 요거 그냥 앰플 요거에 아마 대표적일 건데 앰플이나 아니면 여기 슬리미 라이프 슬리미 이분께서 말씀해주신 요 세럼도 마찬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깨끗한 이미지라고 표현되는 게 뭐냐면 배경이 없는 이미지, 그리고 화사한 이미지,
보면은 어두운 배경 절대 안 쓰거든요. 좀 화사한 이미지. 그래서 뭔가 배경이 없으면서 그냥 화장품 이 겉 포장 용기만 보여주는데 그냥 포장 용기도 조금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 톤업 시켜가지고 밝게 뭔가 뭐라 해야 될까 깔끔하게 보여지는 이미지. 요런 공통점을 좀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라 해야 될까 화장품 기초 화장품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뭔가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피부를 화사하게 하고 주름 같은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조금 덜 보이게 하고 요런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소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화사한 이미지, 밝은 이미지, 뭔가 주름이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쫙 펴져 있는 이미지 요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요렇게 이미지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소재 CTR이 좀 괜찮아지실 거다. 그러면 이게 정말 좋은 방향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소재 A/B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기존의 예를 들면 어두운 이미지나 좀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었다 하면은 기존의 이미지와 조금 밝게 그리님께서 얘기하신 뭔가 화사하고 이런 이미지를 좀 잘 잘 넣고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세팅을 많이 했을 때 소재 결과가 좀 많이 좋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답변이 잘 되셨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답변을 배경 없는 제품 이미지들로 그렇죠. 배경 없는 제품 이미지들로 구김 없고 깨끗하고 밝게 펴져 있고 톤업 시켜서 네. 네. A/B 테스트 해보면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은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봐드릴게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 일단은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쇼핑 검색 광고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얘기 한번 해주시면 PC와 모바일의 분리입니다. 그죠. PC와 모바일 분리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파워링크도 마찬가지고 쇼핑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고 PC와 모바일의 입찰가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쇼핑 검색 광고는 더 심한 게 파워링크는 키워드별로 입찰가를 설정할 수 있었지만 쇼핑 검색 광고는 키워드별로 입찰가를 설정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더더욱 안 그래도 관리가 힘든데 PC와 모바일이 합쳐져 있다. 이러면은 더 관리가 힘들단 말이야. 이게 100원이나 아니면 70원, 50원 입찰을 그대로 걸어놨다 하면은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이럴 경우에는 차이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따로 분리를 그룹단에서 분리를 하든 캠페인 단에서 분리를 하든 또는 캠페인 그룹단에서 분리시키 이렇게 해야만 입찰가를 따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등수에 노출을 시켰을 때 정확하게 CTR이나 CVR을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품질수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죠. 지금 5시 반이 돼가지고 혹시나 만약에 전화 남겨주실 분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드릴게요. 근데 어지간하면 일단은 저희가 얘기를 하고 만약에 좀 더 자세한 내용 받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저희 여기 네임카드 보시고 전화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이메일 남겨주시면 되고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고 일단은 계속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한번 쭉 얘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노출 네. 제한 매체 설정입니다. 맞아요. 노출 제한 매체 설정.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노출되는 지면이 굉장히 많아요. 파워링크도 그렇고 쇼핑 검색 광고도 그렇고 노출되는 지면을 우리가 개별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룹단에서 노출 지면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많이 제하는 매체는 줌이라고 돼 있는 요 줌 매체 이런 것들을 많이 삭제를 하게 되고 보통은 빙도 많이 삭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빙이
AI 그거 뭐죠? 챗GPT? 아, 챗GPT가 되게 유행을 하면서 빙이라는 이 매체 자체가 인기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케터들이 요즘은 빙을 많이 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빙에서 은근히 생각보다 좀 전환이 잘 일어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빙은 요즘은 좀 삭제를 안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예를 들면 내가 내 비즈니스에 있어서 좀 관계없는 매체들을 좀 지워봐도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육아 제품을 팔고 있어요. 육아 제품을 예를 들면 이거 밑에다 적어야겠구나. 예를 들면 육아 제품을 팔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노출되는 매체가 뭔가 20대, 10대, 20대 남자애들이 많이 쓰는 뭐 게임 사이트 요런 데다 만약에 노출된다. 그러면 요런 사이트는 제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냥 괜히 노출량만 잡아먹으니까 전체적인 클릭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 상태니까 요거를 제해버리면은 전체적인 클릭률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런 노출 제한을 적당히 우리 비즈니스에 맞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거기서 제일 공통적으로 설정하는 거는 보통 줌 요런 매체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건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 8번이랑 좀 겹치거든요. 그쵸? 8번이랑 겹쳐서 4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같이 3번은 8번이랑 같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요일, 서열별 등 이런 세부적인 타겟팅. 그쵸.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로그 분석, 다처함 보고서, 네이버 애널리틱스로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프리미엄 로그 분석. 이거를 다차원 보고서 아니면 네이버 애널리틱스. 뭐 추가로 스마트 스토어 센터 아니면은 G 등등 엄청 많을 거예요. 자, 시간, 요일, 세부, 성별 이걸 왜 타겟팅을 하냐면 우리가 광고 성과가 매 시간, 매 요일마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새벽 시간대는 사람들이 보통 잠을 자요. 뭐 깨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금요일은 사람들이 놀기 바빠요. 불금이잖아요. 주말은 어때요? 주말은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핸드폰 보기도 싫어. 혹시나 좀 너무 나쁜 말인가? 광고주들 전화 왔을까봐 좀 무서워요. 핸드폰 보기 살짝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은 뭔가 핸드폰 보기도 싫어요. 그냥 나는 내 노는 게 너무 좋아. 이게 한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집단 이게 다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는 그냥 별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아니면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 이런 데서 핸드폰 제일 많이 보고, 맞아요. 아니면은 집에 가서는 이제 밥 먹는다고 정신 없고, 아니면은 주말에는 진짜 많이 놀고 싶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표현이 돼요. 예를 들면 정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보통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한 09시부터 18시 정도 까지가 가장 효율이 좋다. 일반적으로. 이게 어떤 시간대예요? 금요일에 제외하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의 시간대. 이제 보통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업무할 시간이죠. 그렇죠. 이 시간대가. 그렇죠. 직장인들은 업무 보고, 애기 엄마들은 애기 보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딱 집에서 집안일 하는 시간. 그래서 살짝 여유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그러다가 바쁘시긴 하겠지만 중간중간 그래도 핸드폰 한 번씩은 보실 수 있는 시간, 아니면 대학생들은 그냥 수업 왔다가 그냥 핸드폰 하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뭔가 활동적인 시간, 이때 가장 효율이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이랑 주말 이럴 때는 사실상 효율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그 금요일과 심지어 주말도 토요일에서 가장 전환이 잘 나는 시간대와 일요일에 전환이 잘 나는 시간대가 달라요. 이것들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환 결과를 측정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제해 주는 거예요. 보통 9시에서 18시가 만약에 우리 비즈니스 결과를 광고 성과를 봤을 때 제 성과가 좋다라고 하면 나머지 시간대는 제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대는 광고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제해주고. 그러면 금요일이 만약에 아예 성과가 아예 안 난다. 그러면 금요일은 요일을 아예 제외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제품은 무조건 여자가 많이 사. 아니면 남자가 무조건 많이 사. 이러면은 이제 성별도 이제 제해주는 거야. 요런 세부 타겟팅. 아니면 지역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는 뭐라 해야 될까? 서울에 있는 뭔가 식당이 있는데, 아니면 서울 완전 끝에 있는 식당, 아니면 강원도 횡성에 있는 식당이. 예를 들면은 서울 끝에 있는 식당이라서 뭔가 여행객도 올 그런 위치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렇죠. 그렇죠. 영준님께서 좋은 정보 감사하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과정이라고 하냐면, 저희가 좀 고급진 말로, 마케터들이 쓰는 말로 핵심 잠재 고객을 고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하면 타겟팅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는 식당이라서 만약에 내가 전국에다 광고 노출 다 했어요. 뭐 언젠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 와가지고 그 식당을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확률이 진짜 희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노출하면은 당장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 이번 주 주말에 그 식당을 방문하는 확률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에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잠재 고객을 고르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하긴 했는데 그냥 간단해요. 그냥 안 살 것 같으면 그냥 제휴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충분한 예산 확보. 맞아요. 충분한 예산 확보. 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거 한번 대신 설명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가 설명할까요? 네네. 그럴까요? 충분한 예산 확보가 왜 필요하냐면 바로 요 위에 요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다차원 보고서를 뽑아보니 뭐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해서 결과를 뽑아보고 설정을 하시라라고 설명을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이거 데이터를 제대로 뽑아보려면 충분히 광고가 집행이 됐어야 했던 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내가 아까 시간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광고가 오후 3시만 되면은 예산이 자꾸 꺼져요. 예산이 다 돼서 그냥 캠페인이 그냥 꺼져 버려요. 아니면 3시, 어떤 날은 뭐 12시, 아침 8시에도 그냥 광고가 꺼져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지는 정확한 거는 절대 아닐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는 24시까지 충분히 다 돌려보고 전환이 실제로 23시에도 잘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업종마다 다 달라요. 업종에마다 다르고 비즈니스 브랜드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그냥 업종 특성이 이러하니까 우리 그냥 꺼버리고 이걸 어떻게 누가 설정해요? 누가 알아요? 이건 20년째 마케터도 몰라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광고를 충분하게 돌려보고 데이터를 충분하게 얻은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충분한 예산 확보의 경우에는 충분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을 들고 와가지고 입찰가가 엄청나게 높은 키워드에 노출해달라. 그러면은 광고 한 클릭 두 클릭만 받으면 그냥 광고 꺼져버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 제대로 우리가 맡겨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우리 딴에 광고 성과 안 나온다고 질타를 받고 그럼 그분 딴에는 광고비를 썼는데 광고 성과 안 나온다고 화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불만족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를 얘기를 하자면 다음은 이제 끊임없이 소재 A/B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객을 잘 후킹을 할 수 있도록. 맞아요. 고객 소재 A/B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객 후킹을 위해서. 아까 여기 슬리미라고 말하면 될까요? 제가 영어가 좀 약해가지고 슬라임 라이프. 슬리미 라이프? 아니, 이분께서 이제 질문해주신 경우도 똑같아요. 소재에 대한 A/B 테스트가 CTR이나 CVR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제품이 뛰어난데 그냥 다른 제품보다 가격도 싸고 비슷한 성능인데 싸고 포장도 되게 예쁘게 돼 있고 이렇게 한데 그냥 단순히 소재가 나빠서 광고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슬라임 라이프 슬라임. 헉 가셨다가 다시 오셨네요. 네. 슬라임 라이프 슬라임. 그러면 슬라임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우리 제품에 대해서 제품 문제인지 아니 소재 문제인지 잘 모를 경우에 소재 A/B 테스트가 그 제품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리소스도 적게 들겠죠. 그러면은 소재 A/B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가지고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와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 바로 이제 소재 A/B 테스트를 끊임없이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와 문구를 입력을 해야 되고 이걸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는 네, 최조빵님께서 질문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기다릴게요. 그래서 질문 한번 요거 받고 나서 계속 저희가 진행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물 마셔야겠다. 이게 아마 20초인가 1분인가 되게 싱크가 차이 난다고 들어가지고 아마 우리가 얘기하고 조빵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시는 데는 한 1분 정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만약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던가 아니면 뭔가 이건 좀 더 궁금하고 뭔가 더 뭐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댓글로 그냥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해드릴 테니까. 네. 질문 남기는 게 조금 걸리는가? 그러면 우리가 일단 진행을 하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그때 제가 매일 보고 제외 키워드도 설정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외 키워드 개수도 한정적이고 어떤 기준으로 제외시켜야 될지가 점점 모호해진다. 혹시 제외 키워드 설정하시는 꿀팁이 있냐?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진행하는 거 요 제외하고 여기 제외 키워드, 그러니까 제외 키워드가 한정적이고 어떤 기준,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는 기준 아니면은 기준이 이게 제일 그거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외 키워드가 총 70개 해서 140개까지 밖에 설정이 안 돼요. 밖에 설정이 안 된다. 설정 안 돼.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상품들은 유입되는 키워드가 막 200개, 300개, 500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관리해야 되냐? 요거는 규리님께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제외 키워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노출량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환율이라든지 클릭률이 현저히 낮을 때, 근데 그런 키워드들이 한 200~300개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싹 긁어가지고 엑셀로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효율적으로 본인 기준에 맞게 좀 순서를 바꿔가면서 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엑셀로 따로 관리를 한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외 키워드 처리를 해야 하는데 키워드 개수가 막 200개, 300개 된다 이러면은 일단은 엑셀로 정리 아니면 뭐 편하신 거 써도 되겠죠. 구글 시트를 쓰든지 아니면 뭐 노션을 쓰든지 뭐 노션은 좀 그런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쓰든지 넣고 요것들을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1순위 제외 기준
같은 경우에는 교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노출 대비 1순위. 노출 대비 낮은 클릭률. 네, 노출 대비 낮은 클릭률. 클릭률. 근데 만약에 이 경우도 전환이 만약에 엄청 잘 발생해요. 그냥 일단 클릭률에서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사요. 그러면 일단 이건 유지해도 되긴 하겠죠. 네, 이건 살짝 보류.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노출 대비 클릭률이 낮다는 거는 일단 사람들이 보고 클릭을 안 한다는 소리니까 어지간하면 클릭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되게 희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출 대비 낮은 클릭률은 어지간하면 1순위가 되는 게 가장 괜찮은 방향이긴 할 거예요. 지금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네. 응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1순위는 노출 대비 낮은 클릭률이 가장 적합할 거야. 이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웬만한 모든 케이스에서는 다 적용되는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외 기준 2순위 제외 기준은 전환율이 낮다. 그렇죠. 전환율은 클릭률 대비겠죠. 클릭률 대비 전환율이 낮은 낮다. 전환. 그렇죠. 이게 2순위 제외 키워드가 되겠죠.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될까? 유예 기간에서 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네가 노출이 너무 안 되니까 전환이 발생 안 시켰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너네 뭐 입찰가를 조금 올려보든 해가지고 노출 조금 더 시켜보고 그래서 1순위에서 뭔가 2순위로 일단 넘겨보고 2순위로 해가지고 노출을 좀 많이 줬는데도 전환 발생 안 한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제이케이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클릭률이 낮은 키워드를 삭제하게 되면 클릭률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쵸. 그러면은 전환율이 낮은 키워드를 삭제 처리해버리면 제이케이드 처리해버리면은 클릭률 전환율 좋아지겠죠. 전환율이 좋아지. 그러면은 전체적인 클릭률 전환율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결국 품질수가 좋아지겠죠. 그쵸. 그러면 광고 성과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 막 지금 키워드가 조빵님께서가 아마 이 케이스이실 거예요. 보통 처음에 광고를 하시게 되면 유입되는 키워드가 막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SEO 설정도 어지간히 해놨고 좀 광고비를 조금 태우면서 노출량을 좀 늘리다 보면은 금방 요 키워드들이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그룹단에서 70개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룹 내부에서 소재 단위로 70개 소재 단에서 70개를 또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40개를 일단 먼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재가 일단 먼저 소재단에서 먼저 설정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같은 카테고리라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같은 그룹에다 넣었는데 이 상품마다 유입되는 키워드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제가 강아지 껌이라고 칠게요. 강아지 껌이라고 쳤을 때 하나는 A 브랜드사의 강아지 껌을 팔고 있고 그룹단에서 이제 똑같은 그룹단에서 하나는 이제 B 브랜드사의 강아지 껌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강아지 껌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유입되는 키워드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얘는 A 브랜드사와 비슷한 아니면 A 브랜드사 아니면 A 브랜드사와 비슷한 키워드들이 유입이 되겠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B 브랜드사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유입이 될 거예요. 그렇게 얘네들이 거의 비슷하더라도 유입되는 키워드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것들을 먼저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룹단에다가 먼저 넣는 게 아니라 소재단에다가 먼저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B 브랜드사 껌이라는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를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룹단에다 넣으면 A 브랜드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노출이 안 돼. 그걸로 노출이 안 되는데 이 제외 키워드 한 칸을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효율적이게 쓰게 하기 위해서는 소재단에는 특정 키워드만 제외 키워드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룹단에는 공통적인 키워드만
제휴 키워드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소재단, 두 번째는 그룹단에다가 제휴 키워드를 처리를 해버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로 관리한 1순위, 2순위가 있고 그 1순위, 2순위 내부에서도 공통적인 키워드와 아니면은 이렇게 따로 되는 특정 키워드들이 있겠죠. 그럼 요거를 어떤 거는 소재단에다, 어떤 거는 그룹단에다가 잘 배분해서 놓고 우리가 어디 단에다가 넣었는지 또 잘 정리를 해놓으면은 관리를 하기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럼 조빵님께서 지금 70개 꽉 찼다. 그러면은 이제 그룹단에다가 70개 꽉 찼다 하시면은 이제 소재단에도 더 충분히 넣어 보시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7번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7번은 7번은 이제 톡톡, 부가정보, 홍보 문구 등의 어떤 확장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쵸. 네이버 뭐 홍보 문구 아니면은 부가정보 쇼핑 상품 부가정보였나요? 저 부가정보 톡톡은 뭐냐면 그냥 네이버 우리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면은 그 스마트 스토어 자체에 연결된 네이버 톡톡이라는 이 채팅 시스템 있죠. 네. 요걸로 연결되는 이 확장 소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홍보 문구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만 뭔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쇼핑 요 얘기는 상품명이나 어떤 데다가 이 내용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프로모션, 단기 프로모션이나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홍보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 홍보 문구를 통해서 노출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서비스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딱 일주일 동안만 배송비를 면제해 준다든지 하여튼 이런 정보들을 이제 홍보 문구를 통해서 노출시킬 수 있고 부가 정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제품에 대해서 뭔가 찜수나 구매수 이런 것들을 광고 영역에도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게 바로 확장 소재 부가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가 정보는 구매, 찜, 리뷰 등이긴 하겠지만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요게 네. 아까 그 뭐냐 언제였죠? 신뢰도였나요? 그때 설명할 때 얘기했었던 요 이벤트 필드 속성값. 이 속성값을 설정하면은 그 비광고 영역에서 이벤트 필드 요 속성값을 설정하게 되면 광고 영역 잠시만요. 요거 설명하고 바로 슬라임님 대답해드릴게요. 이 속성값을 비광고 영역에서 설정하게 되면 광고 영역에도 이 속성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사람들이 광고 영역을 보고 나서 정보를 얻는데 훨씬 더 쉽겠죠. 그렇죠. 네. 요게 바로 확장 소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슬라임님 같은 경우에는 제품 리뷰 수가 많지는 않은데 평점 4점 후반에서 5점대다. 그러면 부가 정보를 넣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가 정보를 내가 모든 케이스에 다 설정을 할 수는 없어요. 부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리뷰 수가 10개 이상만 노출되거든요. 부터 노출돼. 그래서 부가 정보를 사실상 일부러 숨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광고 영역의 위아래는 막 구매나 리뷰 수가 막 몇천 개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구매 개수가 10개 이렇게 찍혀 있으면 솔직히 좀 살짝 속된 말로 후달리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뭐라 해야 될까? 후킹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 경우에 굳이 부가 정보를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가 정보는 필수적인 게 아니라 위아래 좀 우리의 입찰이나 이런 거 상태를 지켜보고 좀 괜찮다. 다른 거랑 비교를 했을 때도 굳이 뭐 고달리는 그런 거 없이 좀 넣을만하다. 이러면은 충분히 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요거는 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평점이 높으면은 당연히 쓰면 좋게 하겠죠. 근데 이제 리뷰 수나 아니면 뭐 이런 구매 건수가 같이 보이게 되니까 요것들은 좀 잘 고민을 조금 해보시고 설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8번 넘어갈까요? 8번. 아까 우리가 제외 키워드와 같이 표현이 돼요. 우리가 3번과 같이 설명. 우리 아까 3번 설명하려다가 그냥 넘어갔었죠. 네. 그래서
그 3번 설명을 같이 완료하려고 했었던 게 3번이 제외 키워드였거든요. 요거 한번 클릭하는 거. 제외 키워드. 근데 제외 키워드 아까 조빵님께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같이 설명이 된 것 같아가지고 요거 이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러면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냥. 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쇼핑 검색 광고가 계속 설명하지만 입찰가가 별개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키워드별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그룹에 하나의 키워드만 노출되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유입되는 키워드 엄청 많다고 했죠. 네. 그럼 그 중에서 정확히 한 키워드만 놔두고 나머지 키워드는 싹 다 제휴 키워드 처리를 해버리면 결국 이 그룹에는 한 키워드로만 노출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키워드별로 개별 입찰이 가능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키워드별로 개별 입찰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은 키워드별로 개별 입찰이 가능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키워드는 어느 키워드에 어느 등수 정도에 넣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지 요거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어떤 키워드는 입찰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따로 떼어내서 입찰가 좀 적게 해줘도 괜찮고, 요것들을 별개로 관리해주기 위해서 1그룹에 1키워드 형식으로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품질수가 많이 오르게 돼요. 근데 대신 1그룹에 1키워드를 설정할 때 있어서 두 가지를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1키워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1키워드는 도대체 어떤 키워드를 해야 괜찮냐, 나 그거 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처음 집행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광고 성과가 안 나가지고 어떤 키워드에 유입이 잘 돼가지고 어떤 키워드에서 잘 판매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냐면 벌크 그룹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키워드에서 다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입찰 방식은 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빠르게 설명할게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탑다운 방식은 입찰가를 일단 최대로 줘요. 입찰가를 1등, 2등, 3등이 줘요. 그리고 나서부터 점점 떨어뜨려요. 점점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노출되는 키워드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상위 노출하게 되면 유입되는 키워드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속가 내면은 속도 어때요? 빠르죠. 네. 빠르게 제휴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지만 예산이 어때요? 많이 쓰게 되죠. 이게 탑다운 방식이고, 바텀업 방식은 어떻냐면 일단 우리가 조금씩 입찰가를 줘요. 그러니까 막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준 게 아니라 100원, 200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대신에 노출량이 좀 적다 보니까. 근데 대신 예산은 어때요? 예산은 조금만 줘도 네. 되죠. 그럼 우리가 이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탑다운은 빨리 제휴 키워드를 설정하고 빨리 그룹을 나눌 수 있긴 하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들고,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리지만 예산은 좀 아낄 수 있어요. 요거는 지금 그 브랜드의 현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것들은 입찰 방식 중에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크를 만들어서 탑다운을 하든 바텀업을 하든 충분히 노출을 만들어서 얘네들에 대해서 전환이 잘 발생하는 키워드, 그러니까 요 키워드를 따로 떼어내는 것들은 키워드를 따로 떼어내는 기준은 클릭률 당연히 높아야 되고요. 전환율도 높아야 돼요. 아이들 키워드를 할까요? 키워드들 요런 애들을 따로 관리해가지고 별도로 그룹을 생성하게 되면 품질수가 진짜 금방 오르게 돼요. 진짜 금방 오르게 돼요. 요렇게 관리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였고, 나머지 방식은 어떻냐면 나머지 방식은 이제 요렇게 1그룹 1키워드는 사실상 이렇게 하면 좋은 거긴 해요. 근데 그 광고하는 상품 개수가 적으면은 가능한데, 아니면 내가 광고하는 상품이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판촉물이에요. 네. 그러면 광고할 만한 이 상품이 막 몇만 개가 있어요. 아니면 몇십만 개 있어. 그러면은 뭐랄까, 어떤 걸 광고해야 되는지 감도 안 잡히고,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도 엄청나게 상품을 많이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상품이 일단 많은 경우와 상품 적은 경우를 일단 나눠요. 근데 적은 경우는 원래대로 하면 돼요. 1그룹 1키워드.
근데 많은 경우에는 어떻냐면 이거를 카테고리가 별로 그냥 묶어요. 별로 플러스 주력 상품을 선정해요. 그러니까 제일 뭐 예를 들면 연필이라 하더라도 연필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잘 팔리는 연필이 따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주력 상품만 몇 개만 떼어내 가지고 설정을 하되 이 주력 상품에도 순위를 매겨요. 방법. 여기서 주력 상품을 설정하고 주력 상품에 대해서 순위를 매긴다. 순위를 매기게 돼서 예를 들면 내가 1, 2, 3이라고 순위를 매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위는 상위에 노출하는 거예요. 2위는 그 다음에 노출해요. 3위는 그 다음에 노출해요. 이게 어떠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쇼핑 쇼핑 탭을 열고 쇼핑 탭에 대해서 이렇게 더보기 이렇게 펼치게 되면 보통 30개인가? 1페이지에 30개였나 40개까지 노출되거든요. 비광고 영역이. 아니다. 비광고 영역이 하면 이렇게 안 되고 광고 영역이라고 치면은 총 6등까지 1페이지에 노출돼요. 그리고 2등부터는 6개 단위로 끊어서 2등은 12등까지 노출. 그리고 이게 3개 단위로 끊어서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주력 상품이 1번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어떤 거는 1페이지 상위에 노출시키고 어떤 거는 1페이지 하위에 노출시키고 어떤 거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노출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비즈니스의 제품들을 좀 순차적으로 잘 노출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가 있는 애들은 좀 뭐랄까 입찰가가 낮으니까 입찰가도 그 광고비 자체도 좀 세이브할 수도 있고. 요게 저희 전체적인 전반적인 전략이긴 해요. 일단 여기서 더 상세하게 파고들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6시가 넘었거든요? 제가 1시간 넘게 썼더런데 그러면은 6시 5분까지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 제가 그냥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2분 정도는 우리가 어떤 얘기 했는지 잠깐만 정리만 해볼까요? 대충 오늘 그냥 쇼핑 검색 광고 전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했고 뭐 쇼핑 검색 광고는 CPC다. CPC 형태로 과금된다. 근데 제일 핵심적인 요거는 각 입찰가다. 네, 너무 유익해서 다 쓰면서 공부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라이브 나중에 저희 마케팅 학교 보시면은 라이브 탭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라이브가 끝나게 되면 라이브 전 풀 영상이 다 거기다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거기다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댓글 또 남겨드릴게요. 아니면 저희한테 뭐 전화를 하시든 이메일 남기시든 해도 되긴 하고요. 뭐 이렇게 개별 설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사하고 그냥 갈까요? 더 이상 더 이상 크게 채팅이 안 올라오네요. 질문 없을 것 같고 네. 만약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또 남겨주시면 되니까 인사하고 갑시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너무 네. 많이 주신 우리 이상민 마케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광고 컨설팅 4팀의 이상민 마케터였고요. 네, 저는 광고 컨설팅 4팀 하규리 마케터였습니다. 네, 만약에 질문 남겨주실 거면은 뭐 전화 주시든 편하신 방법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방송 종료를 한 10초 있다가 눌러야 되거든요. 아, 마이크 혹시 채워줄 수 있으세요? 마이크를 아니 혹시 뭐 10초 동안만 원맨쇼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10초간? 저희가 또 다음에 또 좋은 주제 갖고 돌아올 테니까요. 네. 다음에 또 만나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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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